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련 2단지 행정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심상현 상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16일 권리변동 확정 총회에서 설계,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총회 현장이 어수선했던 관계로 다수의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주셔서 동영상으로나마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만 시청할 수 있도록 파트별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와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면도에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목련 2단지의 미래 가치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으로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님. 설계 설명을 담당한 시도건축의 최형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총회에서 설명드렸던 향후 진행될 설계 변경과 재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건 목련 2단지 리모델링 후 조감도입니다. 주출입구에서 보는 단지 투시도입니다. 범계역 6호에서 보는 단지 투시도입니다. 이제 다른 단지에서 이전 못하는 1층 필로티 휴게 공간 투시도입니다. 자, 허가 받은 저희 변경 전 배치도입니다.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할 변경 후 배치도인데 D타입 유니트와 E타입 단위세대가 변경이 되어서 단위세대 동타입의 변경이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유치원과 상가를 제외한 수평준축 29세대를 리모델링하는 단지이며 건폐율은 약 30%, 그리고 용적률은 290%가 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단위세대입니다. 변경이 없는 A타입과 A1타입입니다. 변경 전 발코니의 모습이고 리모델링 후에 증가가 된 서비스 면적이 늘어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 증가된 서비스 면적과 배관이 들어가는 피트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조합원님들의 전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역시 변경이 없는 A2 타입과 B 타입을 보고 계십니다. 변경 전 발코니, 그리고 리모델링 후에 증가된 발코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B타입의 변경 전 발코니, 그 다음에 리모델링 후에 증가된 발코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변경이 없는 B1 타입, 그리고 B2 타입의 단위세대입니다. 변경 전 발코니 모습과 리모델링 후에 증가된 발코니의 모습입니다. 변경이 없는 신설 C타입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후에 발코니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근본 설계 변경할 D타입입니다. 지난 총회 설문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후면의 침실 툴을 전면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그리고 안방과 거실의 출입문 부분을 법규의 다툼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동을 한 요 형태입니다. 근데 최근 법규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의 이 출입문 부분의 변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동인 210동과 가학동의 최상층은 요 그림과 같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발코니 모습과 리모델링 후에 증가된 발코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이번에 설계 변경할 D1 타입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면의 침실 툴을 전면으로 이동을 한 평면이고, 역시 출입문 또한 이번에 변경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동과 210동, 그리고 각동 최상층은 그림과 같이 출입문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발코니 모습 역시 리모델링 후에 드러난 발코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D2 타입 또한 D 타입과 D1 타입 똑같은 변경 사항입니다. 210동의 210동의 D2 타입과 각동의 최상층의 D 타입은 그림과 같이 출입문이 위쪽으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변경 전 발코니 모습, 리모델링 후에 증가된 발코니 모습입니다. D3 타입 또한 D 타입, D1 타입, D2 타입과 같은 변경 사항입니다. 역시 침실 툴을 정면으로 이동을 한 평면이고, 변경 전 발코니의 모습, 리모델링 후에 늘어난 발코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변경 사항이 없는 신축 라인의 D4 타입의 발코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신축 라인의 D4 타입은 주방 발코니 쪽의 평면을 약간 개선을 하여서 근본 설계 변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고 계신 부분이 리모델링 후에 증가가 된 발코니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타입 또한 D 타입과 똑같은 변경 사항으로 침실 2가 전면으로 내려와서 변경된 평면을 보고 계십니다. 변경 전 발코니 모습, 변경 후에 증가된 발코니 모습입니다. 변경 사항이 없는 F타입, F1 타입을 보고 계십니다. 리모델링 전 발코니, 리모델링 후에 증가된 발코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변경 사항이 없는 H타입입니다. 이 H타입도 리모델링 후에 드러난 발코니 모습입니다. 다음은 지하 1층 주차장입니다. 지하 1층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세대당 1.2대를 확보한 주차장으로서 210동과 209동 사이에 대형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각동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세대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과 지하 3층 주차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하 2층과 지하 3층도 마찬가지로 210동, 209동 사이에 커뮤니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리모델링은 현재
분담금 총액을 확정을 하고 2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많은 절차 중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양시는 2종 일반지구 지역으로서 3종 일반지구로 종상향을 한 후에 최고 상한 용적률 28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센티브 항목을 전부 지켜서 230%까지 허용 용적률을 받은 후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설치한다든지 기부 찬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인센티브 항목을 수행을 한 후에 최대 280%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행 법규상의 재건축은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법을 적용한 통합이나 특별법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한 후에 특별법을 적용을 하면 375%까지 받을 수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 늘어난 용적률의 약 40%를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적으로 종상향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450%까지 늘릴 수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70%를 공공기여를 하여야 됩니다. 더구나 상가나 유치원도 매입을 하거나 지분을 분배를 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여야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고, 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야 되며, 준공 후에 초과 이익도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2024년도 리모델링 공사비는 약 800만 원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3년도 9월 달에 공시된 기본용 건축 공사비는 평당 약 720만 원.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재건축 공사비를 산출을 할 수 있을 시점이 2030년이라고 보게 되면 공사비 산출이 과연 될까요?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경우에 분담금도 얼마나 늘어날지 현재로서는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목련 2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이랬을 때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면 사업기간이 엄청 단축이 된다. 또한 우리 2단지는 선도지구 및 또 역세권 복합 개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수혜를 받으면 당연히 사업성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도지구에 지정이 안 되면 사업기간은 언제가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2단지가 선도지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리모델링 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을 했던 뉴타운 사례를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나무위키의 자료로서도 이렇게 완료가 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직도 개발 중이고 진행 중이고
추진 중인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도직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이 안 된다면 20년에서 50년을 걸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련 2단지가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경우엔 반드시 청산 후 재건축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합 채무 비용과 경비 이런 것들을 우리 조합원님들이 균등 매분 변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재건축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변제를 하겠다는 확정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리모델링 해산 총회를 거쳐서 리모델링 조합 청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산이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목련 2단지 리모델링은 24년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구와 이주비나 사업비에 대한 협상이 잘 끝나면 저희가 바로 이주를 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주가 시작이 끝나면 성면 철거와 다음 정밀 안전 진단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정상 잘 수행이 된다면 25년에 착공을 할 거고 28년도에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데 이 지원이 되는 비용은 누가 과연 부담을 할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과연 특별법일까요? 그래서 늘어나는 이 많은 인구 밀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사는 이 많은 세입자분들에 대한 대책도 과연 있을까요? 이대로 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결과가 과연 제2의 뉴타운이 되지 않을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설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종합기술공사의 김상현 상무라고 합니다. 우리 목련 2단지의 미래 가치 및 향후 일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련 2단지 입주 시점이 2028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범계역까지 도보로 3분 거리인 초초 역세권, 수도권 최고의 교육 환경, 롯데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안양 최고의 상권 인프라,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평촌중앙공원 등 우리 목련 2단지는 평촌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8년이면 우리 목련 2단지는 1023세대의 중대형 단지로 2028년 이후 약 5년간 범계역 주변 유일한 신축 아파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평촌에서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향후 이주를 하게 될 때 목련 2단지를 가장 선호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목련 2단지가 유일한 이주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목련 2단지의 전세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인데요. 리모델링,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대지 지분도 아파트 가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목련 2단지는 늘어난 용적률의 대부분을 조합원 여러분께서 확보하셨기에 재건축에 비해 대지 지분을 최소 4평에서 5평 이상을 더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은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관리 업무 협의로 약 한 달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5월 20일 날 허브에 보증 신청을 접수하고 약 2달 반 정도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심의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주 공고 후 약 2주에 걸쳐서 이주비 신청, 신탁 등기, 은행 관련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26일부터 약 11월 22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주가 전체 세대수의 이주가 확인이 되면은 약 3개월에 걸쳐서 성면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5년 3월부터 착공 이후 약 3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대망의 2028년 5월 준공 및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는 수정 일정으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련 2단지 미래가치 및 일정에 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